없었던 거예요. 그냥 감옥에다가 가둬 놓고 온 국민들한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 잡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믿었잖아요. 정말 다 믿었잖아요. 정말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해서 갔잖아요, 윤석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했잖아, 내란했잖아. 국민 여러분 내란했잖아. 너 내란이라고 계엄 이라고 얘기해? 내란이라고 얘기해. 내란이라고 얘기해서 결국엔 내란으로만 끝났어요. 내란. 모든 게 내란으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났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키진 않았잖아요. 혐의를 내란으로 모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유 지윤이 님 반갑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게 주가가 뭐가 올라 회사들이 망한 맞습니다. 맞아요. 윤석열은 내가 주식 산 날 계엄 선포해서 그다음 날 내 주식 개박 날라갔어. 아유 개박살.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저는 3,500 까지도 바라봐요 사실은. 3,500 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대가리 받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금, 기금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 하는데 개별 주식 사면 개털이요. 지금은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뭘 사야 돼요? 코스피 200 정말 탄탄한 기업 뭐 삼성이나 한전이나 예? 뭐 건설업 대기업 GS나 이런 코스피 200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코스피 200 잘 안 삽니다. 정말로. 작전주만 살라고 그래요. 왜? 대박을 좀 얻으려고. 그런데 주가는 코스피 200 으로 올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으로. 그래서 개미들한테는 주가가 올라도 그렇게 실효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삼성전자 자주 사겠어요? 잘 안 살 거라고요. 뭐 현대자동차 뭐 잘 안 사요. 비싼 주식들은 잘 안 산다고요, 우리 개미들은. 저도 해 봐서 알아. 그러니까 주가는 코스피 200 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그 주식들은 뭘로 사요? 연금, 기금으로 계속 사요. 예를 들어 1조 갖고 있어. 오늘 2천억 원치 사. 그래서 10 포인트 올려. 그다음 날 나머지 갖고 또 사. 그럼 이거 팔리잖아요. 그럼 팔린 거 갖고 또 사. 그 팔고 또 사. 그렇게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예? 아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사요? 기금이 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근데 주식은 뭐예요? 회사가 건실하고 장사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그래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기금으로 올리면 언젠가는 쪽박을 찬다 이거지. 왜? 지금 봐봐요. 미국에서 관세 협상 15%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관세 협상 15% 서명 안 했대잖아요. 서명 안 했대요 15%. 그러니까 이재명이 맨날 뭐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아니 뭐 트럼프 월드나 만들어 갖고 골프나 치자고. 아니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골프 치자는 얘기하러 미국 갔습니까? 실무회담하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아니 지금 뭐 서로 뭐 덕담 나눠 주고 있을 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가 이 세계에서 뭐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아니 그 얘기만 우리 방송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었나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서면 합의보다 구술로 합의한 게 더 훌륭하고 더 좋다? 그런 합의가 어딨어요?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난 아니 말로 하는 합의 알고 보니까 관세 자동차 관세 25% 에서 15% 못 내린 거예요. 못 내린 거예요. 미국에서 과다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500억 달러를 갖고 와라. 현금으로 갖고 와라. 근데 우리나라는 에이 그냥 뭐 약속만 하고 그냥 뭐 어음 끊어 주든가 뭐 담보로 미국 담보 자동차 현대자동차 담보로 들이박으려고 그러니까 실제 실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 "야 무슨 소리야. 현금 갖고 와."
언제까지 갖고 올 건지 니네들이 작성해서 써 와.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4천억 달러 좀 한 뭐 넉넉 잡고 한 4,500억 달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500억 달러 갖다 주면 외환 보유고의 한 80%를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일 당장 갖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팍 떨어지면 거기다가 소스 하나만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나라는 아웃되는 겁니다. 아웃.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런 거죠. 예. 고양이가 좋아님 유튜브 조수진 이태원 참사 어머니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조수진 빤스런하던데. 그런데 또 저기 누구요? 전현인가요? 그분 얘기는 또 이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우리 불법 취업 근로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정권에서 이 수모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나 참. 아니 전현희 국회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이 불법 취업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고 질질질질 끌어 가지고 우리 정권에서 지금 이 수모를 겪고 있는 거래.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이라도 도와준 게 있겠어요? 뭐든지 다 반대했잖아요. 뭐든지 반대하고 서로 적대 관계였잖아요. 완전히 이건 뭐 한 나라 속에 좌우 따로따로 살았던 거. 우리 토깽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계엄했는데 그냥 사람들 밀어버리지 왜 차들은 가만히 있나. 근데 사실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란을 일으켰어?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제 내란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인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뭐 내란이라고 하는데 당신만 계엄이라고 하냐?" 사실 계엄령을 선포한 거를 내란몰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인제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유 환타 한 잔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환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직위원 판사만 지금 풀어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또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공개 면담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할지, 아니면 목숨 걸고 반미를 해서라도 "아유 당신 오지 마." 그러면 "트럼프 오지 마. 나 인제부터 아유 내가 옛날 하던 대로 그냥 주한미군 철수해. 하고 싶으면 당신들 다 해. 난 당신들하고 미국하고 거래 안 하겠어. 미국에 있는 핸드폰 안 살게. 아이폰 나 안 살 거야. 미국하고 거래 안 할 테니까 다 물러가." 그러면 대부분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맞아. 뭐 주한미군 다 물러가라래. 우린 미국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다 잘 살잖아. 다 굶어 죽지 않잖아. 자 미국 물러가. 그리고 우리끼리 살게."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똑같이 뚝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지 않나요? 아 정말 총으로 쏴 전두환처럼 윤석열을 왜 그러는지 정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깽이네 님이 이렇게 에 "윤석열은 어린 왕자고 실세는 국힘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윤석열은 어린 왕자보다 저는 전한길 강사가 장동혁을 지지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왜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는지 쪼끔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수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잘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내란 재판소는 절대 안 된다. 지기현 판사가 끝까지 가서 차라리 지기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기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지기현 판사로 가야지, 확실한 내란 재판소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판사들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을 하면 저는 그거는 정말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여지껏 다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2번이나 구속 기로에 있었는데도 풀어줬잖아요. 판사가 풀어줬어요. 그리고 조국은 어땠습니까? 조국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1 심, 2 심, 3심 다 받았어요. 그리고 확정 판결, "야 너 인제 감옥에 들어와야 돼." "알았어. 나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 걔 결국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풀어줬어요.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래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부는 판결 다 하고 나면 사면시켜 줄 거면 뭐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왜 사면을 시켜 줍니까?" 고 엄청 깠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누구예요? 그 그 두 명을 사면시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거품 물었어요. 그때 막 "그게 대통령이냐? 자기가 상왕이냐?" 뭐 이러면서. 그때 누구야? 이름 까먹었는데 두 명을 사면을 시켜 줬어요. 제가 앤드레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무슨 어린 왕자 너무 거시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그냥 차라리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면 그 몇몇 핵심 인재들은 이재명 까라, 김민석 까라, 정청래 까라, 그 밑에 그냥 뭐 관직 한번 잡아 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별 4 개짜리도 뭐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 상병 출신이 장관이 되는 바람에, 또 정동영 장관은 또 과거 11년 전에 보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아버지 받들듯이 뭐 개천에서 용난 그 아주 명언을 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더라고요. 그러니 '아 쟤는 확실하게 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동영이를 뽑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감금돼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못 가 미국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못 가요. 예? 정청래도 못 가고 총리는 갈 수 있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아니 뭐 못 가면 마는 거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참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자고 할 때 오케이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만, 끝까지 싫어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하고 인제 이게 틀어지는 거. 우리나라 인제 기름값이 한 2,000원 올라가고요. 환율이 2,000원 올라가고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은 '야 그래도 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 예?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서 김정은 수령님이 좋아.' 그게 맞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 하나 봤어요. 9월 3일 날 전승절 날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정은이 머리가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사진을 인제 동영상 봤더니. 근데 오늘 9월 9일,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걔네는 북한은 9월 9 일이 뭐 승리한 날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머리가 여기 이렇게 팠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면도를 했는지 중국 갔다 와서 대머리가 됐는지 여기가 이렇게 푹 빠졌어. 아 청구천사님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 발전에 한층 더 이바지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내란 특검 재판소를 만드는데 좋습니까? 천군 천사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형시켜서 저기 응? 백령도 아니면 적도 앞바다에다가 갖다 묻어 놓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겁니까? 정말로? 그리고 남주님, 제가 건희 엄니처럼 사문서 위주에서 걸리면 몇 년 살까요? 선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거에 목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조아님이나 나나 다 민초들인데 그 국가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 흠 잡아서 그 사람들을 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사문서를 이제 죄 받았잖아요. 죄. 죄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아이 그러면 음주운전 얘기하고 뭐 형님, 형수 얘기하고 예? 검사 사퇴하는 얘기 허구날 또 합니까? 그 얘기? 인젠 그 얘기가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정말 15%를 합의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이재명이 가서 파토를 내고 미국과 단절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거며 주가도 기금으로만 계속 모래성 쌓아 가지고 뭐 5,000 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미국이 단절시켜서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 수입을 딱 철폐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의 예? 북한의 경제 원조 안아주는 미국이 그래서 북한이 뭐예요?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자주식으로 맨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꼴이 나면 여러분들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래도 이재명 아버지만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미국하고 단절하면 나락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도 알지 않나요? 아이 미국하고 나라 응? 아 정말 좋은 나라인데 뭐가 못마땅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지 맨날 특검 고소고발 치고. 그러니까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런 아주 좀 거국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언론인 기업 총수들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인제. 왜? 기업 총수들 예 대가리바가 다 했잖아요. 아스팔트 위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놓고 "야 너네들 이직들 다 내 앞으로 와. 내 앞에 무릎 꿇어." 예? 아니 기업 총수들은 다 2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응? 국민 임명식이나 하고 근데 요번에 뭐 박진영 박진영인가요? 뭐 장관급 위원장 시켜줘서 이야 그 사람은 좋겠다. 아니 싸이는 안 시켜주고 싸이는 노래나 부르 박진영이가 장관 시켜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말씀 것 같아요.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예. 가수 박진영, 가수 박진영이. 그리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정열 님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게 정치 이야기 그만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나 하자." 그래요. 사람 사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정말 에피소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정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던 사건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뭐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반려견들하고 뭐 통화하는 거 나왔잖아요. 저는 이미 그런 행위들을 다 겪어 봐 가지고 이미 겪었어요 저는. 바야흐로 인제 1900 IMF 때는 저는 제일 잘 나갔습니다. 저는 IMF 때는 그 수출 기업체를 다녀 가지고 그때 당시 IMF 날 때 외환 보유액이 600 원에서 한 800원 정도의 그 달러로 갖고 있었던 돈이 그때 당시 400 억이 있었어요. 그때 다녔던 회사가 삼해인더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회장이 정덕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안 받는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냐면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주인 이용호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저는 그 회사의 총무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총무팀장이었고, 근데 이제 그 회사를 팔아서 정덕 회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삼풍백화점의 앞에 있는 그 빌딩을 하나 사면서 나보고 "야, 김 과장, 예, 자네 여기 와서 빌딩 관리나 좀 해줘. 내가 월급을 주겠어." 근데 제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기존 회사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덕 회장이라서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보통 회사의 회장 정도 되면 근로 노동자들한테는 무조건 시키면 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내쳐야 되는데 제가 싫어했으니까. 인제 바로 인제 정덕 회장한테는 이제 잘려서, 아, 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대요? 아니요. 그거는 그때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그 법이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 결국엔 처벌 다 했잖아요, 처벌. 그래서 이용호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뭔 조작을 했냐면 팽목항 앞에 세월호 침몰한 주변에 죽도라고 있었는데, 계엄 성공하면, 아, 고양이가 좋아하니 계엄 성공하면 그 국회에 불법으로 선거 조작으로 혹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체포해서 그 사람들은 구속돼야 되겠죠. 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북한의 지령으로 해서 있었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정청래는 뭐 나를 죽이고 뭐 이재명을 죽이고가 아니고, 불법에 의해서 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계엄의 성공이죠, 성공.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거죠. 국회에 불법으로 국회의원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발굴해서 색출해서 불법인 사람을 가둬야 되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관위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말로는 뭐 이재명을 체포하고 한동훈을 체포하고 또 꽃게밥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소설이고, 그 소설은 뭐예요? 아니, 노상원이가 수첩에 하나 적어 놓은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적대 관계에 있으면 난 다 적겠어. 저는 개인 수첩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적어요. 왜? 회의하다가 그냥 뭐 낙서도 해. 윤석열. 아, 지금 이재명은 뭐 하지? 이재명은 야당 대표네. 아, 이재명은 뭐 북한 동조도 했네. 뭐 그렇게도 써요, 그냥. 그게 개인, 개인 수첩 메모에는 막 적잖아요. 그죠? 예? 어우, 영어로 오신 분들 전투소총 비코네리어님 돌격대, 아우 뭐야 이게 또 잘못 온 거네 또. 스팸 메일이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엄령도 군대에서 경험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핸드폰으로 뭐 통화도 했다는데, 저는 이용호 면회하는 변호사를 제가 월급 주고 고용해서 접견실에서 옥중 경영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담배도 폈는데 뭐 감옥 안에서 담배도 핍니다, 담배도.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가끔 보시잖아요. 감옥에서도 담배를 펴요. 그럼 어디서 담배 필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담배 피는 방법은, 공동 세면장이 있어요. 샤워하는데 공동 샤워장. 그러면 물 막 뿌리면 안개 비스무리하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도 안 나요. 대부분 거기서 담배. 자, 하나 정보입니다, 정보. 예. 아, 제가 알고 싶은 건 '법이 왜 성공한 쿠데타를 옹호했을까.' 하는 생각이. 아, 그 성공했다는 것은 박 전두환이 재임 시절에 "야, 내가 성공한 쿠데타니까 야, 예, 옹호해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생각도 들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선생이 1959 년도인가 60 년대에 그 사형 집행에서 인제 교수형에 처했다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때 뭐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그때는 사형 제도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인가도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잘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북한과 연계된 그런 게 보여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5 년을 받았다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야 5 년이 뭐야. 5 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2 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대잖아요. 그리고 바로 3 심에서 사형을 확정시키고 바로 그냥 사형을 처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 조봉암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처형된 분도 있다. 그래서 그분을 옹호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북한을 옹호해서 처단이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옹호한 사람을 불법으로 죽였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계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 빨갱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빨갱이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빨갱이를 다 처단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그 현재 정부의 정말 옛날부터 사상이 빨갱이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와서 정말 북한에 아버지가 있거나 북한에 뭐 어머니가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종북이 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건 인정하겠어.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내 가족이 아직도 있다면, 내 삼촌이 있고 내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다면 어떻게든 북한하고 한 팀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는 북한에 연고가 없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래서 북한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북한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정말 끝까지 쫓아와서 그 가족까지 애들까지 싹 죽이는 게 북한 빨갱이들이다. 그리고 북한은 조직 사회고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민주주의 미군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미군을.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군과 한미 동맹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빨갱이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면서 뭐 차도 뭐 뭐 벤츠 끌고 다니지, 뭐 노조들은 노조 힘있는 사람들은 뭐 벤츠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분 완전히 노동자 농민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자기 자식들 백으로 취업이나 시키고 그렇게 살면서 정권을 응? 선량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해 갖고 표 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거국적으로 '난 인제 대통령이 됐으니 북한도 그냥 국가로 인정하겠다. 중국도 그냥 국가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동맹 틀이 있으니까 한미 동맹 틀에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천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달콤한 인생님, "내가 방장 가족과 일가 친척 저주하면서 계속 떠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정당한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과 일가 친척 저주하면서 계속 떠들면 아무 일도 어쩌고 저쩌고요? 국정원 첩보를 하는데 계엄 첩보 포착 못 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지금 여기 달콤한 인생 투 님 얘기가 뭐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장 가족과 일가 친척 저주하면서 계속 떠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정당." 근데 여러분들은 전화 맡아를 땄잖아요. 여기 계신 37 분들은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정치인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당원이 민주당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440만 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원이 1000 명도 안 돼. 1000 명도. 아니 1000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민초들이야. 아무것도 그냥 정당도 없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야. 난 내가 하는 일만 잘 됐으면 좋겠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됐으면 좋겠고,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월급이 1 년에 10% 씩 깎이고 있어요, 4년 동안. 네. 양태희 님 반갑습니다. 양태희 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꽃보다 향기 님 말이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말해 국정원도 윤라인이란 거죠. 지금 봐봐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거기에 다 바짝 엎드려서 권력 한 자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댓글 달았습니까? 아, 댓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한 40여 명, 50여 명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어제는 한 100명, 거의 200 명도 왔는데 오늘 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다른 분들은.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란은 일부 국회의원들, 거대 야당에서 내란이라는 걸로 딱 정해서 방송을 때리니까,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산에서 뭐 약초를 캐는 사람도, 노는 사람도, 공원에 있는 사람도, 탑골공원에 있는 노인네도 내란을 일으켰어. 왜? 누가 내란을 일으켰어? 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대. 걔 왜 내란을 일으켰어? 몰라. 지 마누라 때문에 걔 내란을 일으켰나 봐. 아, 왜 내란을 일으켰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사실 맞죠, 그죠? 다. 예? 근데 사실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내란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몇이 있었죠, 몇몇. 여러분들 작년 12 월부터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될 때까지 큰 뉴스에 말도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믿었잖아요. 네? 다 믿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서서히 대통령도 됐겠다. 그 여론몰이해서 내란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딱 정리하고 새로운 반석 위에 자유 대한민국을 쌓아가야지.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거지, 그러면.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면 인제 "야, 다 나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내 위주로 자유 대한민국 새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야, 다 나와." 근데 뭐 조국만, 네? 내 편이요? 조국만? 그러니까 성비위나 해 쌓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불법 계엄이 뭐냐? 불법 계엄. 그냥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예. 아, 양태희 님, 장동영이가 여야 회담에서 주가 양도세 그 비과세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주주 상한선을 50억 억에서 10억 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기금들을 다 동원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을 하고 있어서 포인트는 올라가고 있지만, 개미들은 주식을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미들은 작전주 많이 사잖아요. 개별주. 개별주는 개인들이 사요. 절대 기금들이 개별주는 살 수가 없어요. 기관들은 코스피 200만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뭐예요? 200개 항목만 사고 몇백 개 되는 주식은 누가 사요? 그거는 개미들이 사. 그 주식이 안 올라가요, 그거는. 그런 주식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포인트에는 해당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정치 일도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계엄한 줄. 근데 계엄이 내란이 아닌데 왜 자꾸 내란하지? 그때부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부터 탄핵 집회 170회, 김계리 변호사 계몽 말에 계몽됐어. 양태희 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엄해, 계엄해 그래서 했다고. 술 취해 가지고 술주정으로 계엄했다 그러고. 근데 요즘은 뭐라고 나와요? 작년 3월 달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나. 그러면 뭐예요? 그때 선동질했던 얘기들은 다 뭐예요? 예? 그 요즘 내란 특검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언론에. 3 월부터 모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3 월부터. 근데 작년에 선동질하고 언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막 갑자기 뭐 명태균이가 나와 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내란 저기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그냥,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탄핵하니까 꾹꾹 참았는데 대통령이 마지막에 꼭지 도는 게 뭐였어요? 딱 두 개. 감사원장 탄핵하는 거. 아니 감사원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냐. 그다음에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든 거는 왜 만들었겠어요. 아유 이재명이 그때 당시 "야 대통령실 영원으로 해." 왜? 그땐 거대 야당이 야 이렇게 당도요 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민주당 하면 그냥 민주당에 그냥 서류가 툭툭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서류를 다 결재를 받는 겁니다. 서류가 됐든 보고가 됐든 그러면 최고 당수가 "오케이. 야 이거는 언론에 퍼뜨려. 야 이거는 하지 마. 야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아 난 몰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탄핵, 탄핵, 탄핵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거대 야당이 문제가 있으니 제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 표몰이로 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표만 생각하는 저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의사도 "야 의사들 증언해." 왜? "국민들 아프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문재인도 하려고 했는데 "뭐야 안 돼요." 의사들끼리 담합을 하니까 "알았어. 나 표몰이 우리 또 표 아유 100만 표 깎게." "알았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야 사법고시도 없앴어. 왜 없앴는지 아냐? 사법고시의 그 권력을 분산해서 로스쿨 만들었어. 그래서 변호사들이 엄청 늘어났어. 그러니 의사도 늘려야 돼. 그래서 의사들도 2천 명 늘리겠다. 그랬더니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인제 고등학교 때 30등 하는 애들도 의사 하겠다고 하는데 아우 자존심 상해. 아우 씨.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런 뉴스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 복지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그 복지 비용도 예산을 안 주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 석유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돈 1,000억, 2,000억 그거 쏟아부어 가지고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야? 뭐 어떤 시추한 사람이 미국에 가 봤더니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국민들한테 해대니까 이 국민들은요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막 "아우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내란 특별재판소 만든다는데." 아니 그런 것도 원래 있었어. 이게 1948 년도에는요 반미 특위법이 있었답니다. 아니 1948 년적 얘기를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감과 여백님, 보람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 감옥에 가신 거 보고 예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구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교회를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믿고 안 믿고 따 다니질 않아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정도는 꼭 구속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드리 헵번님 멸공입니다, 멸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려면 직위원 판사가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위원 판사 관상은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거 절대 직위원 판사는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눈치를 보고 12월 달까지는 끄는 거예요. 왜? 직위원 판사가 "좋다. 12월 안에 내가 판결하겠다. 그리고 12월 달에 당신들이 원하면 공개 재판하겠다." 대놓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직위원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야, 직위원 판사 바꿔." 그랬는데 "야, 내가 하겠어." 대놓고 했잖아요. 직위원 판사가 12월 달에 1심 판결하는 건 무죄 주는 거예요. 무죄 준다고, 무죄 준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위원 판사는 보수가 아니에요? 왜 보수가 아니죠? 보수 판사가 아니에요? 처음 듣네, 제가. 매국자들이지 뭔 애국자. 네, 저는 당연히 내란 관련은 무죄라고 봅니다. 직위원 직위원 판사 맞아요. 예. 근데 그 서정욱 그 변호사 있죠? 서정욱 변호사, 그분도 그 계엄에 대한 것은 무죄로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로 선고를 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내란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내란이 아니라 계엄을 내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조사하고, 예? 지금 몇 차까지 지금 8 차까지 했나요? 그 12월 달에 1차 판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내란범이야, 내란범이야.'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지 확실한 내란범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1 세대 친일파보다 2 세대 친일파가 더 악랄함. 2 세대 친일파가 뭐예요? 예? 2 세대 친일파는 뭐고 1 세대 친일파는 또 뭐야? 방송 패널이 법원 지인분들 통해 이야기했어요. 보수 성향이 아니라고. 그래요? 방송 패널이 얘기했어요? 근데 직위원 판사가 저는 관상이 그냥 풀어 줄 것 같아요, 직위원 판사가. 풀어 주되 뭐 내란 혐의는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만 조금 이미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 육신은 풀어 주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인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직위원 판사가 1 심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형시켜 죽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3분의 2가 안 찍었는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디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람이 3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1,700만 밖에 안 되는데, 응? 쪽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소금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바닷물의 3.5%가 소금물인데 그 소금물 얘기는 모스탄 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3.5%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재명이 그 얘기 소금물처럼 살아야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 정말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 하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또 틀리잖아요. 행정가하고 지도자하고 틀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력은 좋은데 지도자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예. 내란 특별재판 그러니까 내란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특별재판부를 공감한다고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내란 재판부 공감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48 년도 뭐 반민특위 일본 앞잡이들 다 색출하는데 특별한 법을 만들었다. 그거는 사법부도 아니고 별도의 재판부. 그렇게 만약에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행을 시키고 집행을 하면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그냥 일반 백성들, 민주당은 안 좋아하고 국민의힘이 안 좋아하고 그냥 보수 아니 중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네팔 보셨죠? 네팔. 네팔에 SNS 중지시키니까 들고 일어나서 지금 네팔 총리 마누라가 죽었잖아요.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죠? 예. 내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죠. 특활비 윤통 때 영어로 만들더니 자신은 부활 이런 개쓰레기 지구상 한 명뿐일 겁니다. 계엄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손명숙님 최고, 최고. 맞아요. 손병숙님 같은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사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구구절절히 얘기해 봐야 예. 아니 그럼 자기도 대통령 예산을 나도 안 쓸게 그래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 그 예산을 그 양아치 짓을 본인이 하면서 맨날 뭐 깡패지 양아치지 그런 표현을 본인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쓰면서 본인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왜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 미국 특사 후보 김종인하고 김현정하고 인제 그 토크쇼를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아우 "이재명 대통령 3 개월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했더니 김현정이가 인제 질문을 했더니 김종인 전 미국 특사죠. 뭐 특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미국에 가서 특사로 좀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랬는데 김종인 이 양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가서 합의서 하나 안 써 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이 한 4,500억 달러 있는데 아니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 날짜를 적어라. 당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날짜에 3,500억 달러를 갖고 와라. 그 서명을 하라. 그래서 이재명이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하냐.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이 여러분들은 지금 관세 협상 15% 됐는 거 알잖아요. 저기 뭐 어느 분들은. 근데 협상이 안 됐대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미군에 미국에 붙잡혀 있는 우리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도 아니고 저기 응? 노동자들 아니 뭐 미국 때문에 못 풀려라는 거네. 미국 놈들 때문에 못 풀어 당연히 우리 와야 되는데 미국 놈들 때문에 못 나온대. 아 참. 아니 설레발치고 미국 가 놓고 미국 측 때문에 못 나온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진 귀국했잖아요. 자진 귀국. 그냥 스스로 다 귀국한다. 근데 왜 특별기는 왜 보냈어요? 특별기는 또 국가에서 가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가고 돈 비행기 값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행기 값은 누가 줘요? 세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응? 근데 왜 세금으로 미국에 가 있는 그런 개인적인 일을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쟁 영웅들입니까? 불법 취업자들이에요, 엄연하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야 무슨 자진 귀국이야. 야 너넨 추방이야. 너네들은 나가면 절대 못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님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제가 왜 미국 못 가겠습니까? 제가 정청래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둘이 가겠습니다." 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예. 제가
대한민국 민주당 대표로 박찬대를 이긴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트럼프도 만나고 미국의 장관들 만나서 풀어주게끔 협상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만들면 미군 대사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바로 우측에 있잖아요. 미군 대사관 교보문고 옆에 있어요. 거기 가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특보니까 "뭐야 이 사람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며? 뭐야 이 사람 미국 뭐야 대사 관저에 뭐 당신 왜 들어갔어? 세배하러 왔었어? 근데 왜 문을 두들긴 거야? 뭐야 당신들은 미국에 올 수 없어."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요직이 미국을 못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깐 말로만 터는 거 말로만 털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노조 위원장 만나 가지고 "야, 야, 야 저기 그 자녀들 특혜 채용하는 거 좀 자제해라. 아 쪽팔리지 않냐. 응? 아유 남 부끄럽다 야." 그 너무 낮은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낮은 행정. 그러면서 뭐 기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다 직보해라. 그런 게 아니 총리는 뭐로 있는 거고 장관은 뭐로 있는 거고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다 내가 지고 하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해외로 다니면서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 그리고 내치는 총리가 각 장관들하고 해서 가장 유능한 사람, 그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배속시켜서 훌륭하게 운영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리도 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윤석열 대통령은 술 타령만 하고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쪼금 아쉽습니다. 아 리짜 이명은 돈 쓰는 거 말고는 할 줄이 뭐 술만 처마시면 그죠. 김영일이 "기업 잡지 말고 니들이나 잘해라." 그죠. 예. 경 높은 대화의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 높은 그냥 채팅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고양이가 좋아." 님은 "계엄내란 이제는 지겨워요. 그냥 남주님 연설이나 들을까." 아 저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뭐 3,500억 달러니 뭐 700조니 900조니 그랬잖아요. 저는 250조 원어치 보물을 발굴하고 찾으러 가는